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든다.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공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그간 알려지기로는 마치 그냥 작은 위성정당을 하나 해가지고 비례대표표를 끌어오려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다고만 합니다. 아주 철저한 준비와 계산이 전제된 비례한국당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요,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노린다는 건데요. 선거운동에서도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 등으로 분할 투표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외부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1에 대한 선거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서 그냥 압박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자유한국당 이미 비례한국당에 출연에 따른 손익계산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완전히 빠르네.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당의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등록 직전 단계다. 등록만 하면 된답니다. 당의 지도부 결정만 내려지면 당장 등록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굳이 지금 등록할 필요는 없다. 두고 보고 등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해봤더니 발기인이 한 200여 명 정도 상당 필요한데 발기인 이미 다 발기인 뭐 다 이거 있대요. 뭐 난리 나지 뭐. 다 그냥 다 이미 다 있고 뭐 지역에서 1000명 그냥 눈 깜빡하면 다 나오지 뭐. 그냥 그러니까요. 그럼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이름도 요즘에 보면은 뭐 이미 비례한국당 다른 곳이 잡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관계없다. 7개, 8개 이미 준비돼 있다. 누가 이렇게 알박기 들어가도 다 할 수 있는 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누가 봐도 한국당의 위성정당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이 다 비례한국당으로 넘어갈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비례대표들도 넘어간다 얘기를 하고 그거 있는데요. 좋죠. 예, 그래서 비례한국당은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의 정당이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꼼수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당당한 또 힘 있는 세력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이름 있는 분들이 다 넘어간다. 그런데 예. 이 규모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기호 2번을 유지하면서도 비례한국당이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규모라고 하니까요. 기호 3번을 받으려면은 한 20명 정도? 그 이상 돼야죠. 바른미래당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보다 많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 아니겠어요? 전국구 의원들 그렇죠. 중에 지역을 제대로 선택 못한 의원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넘어가고, 그다음 수도권에서 좀 어려운 지역들, 그리고 또, 이제 용퇴하실 분들. 예, 그리고 이제 몇몇은 이제 나는 이제 내년 출마 안 해. 네, 불출마 선언. 예,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 머리수 이런 분들 채워주시면 넘어가면 네. 머리수 채워주면 되는 거죠. 아, 배치 달고. 그리고요. 또 나쁘지가 않은 게요. 이 넘어가는 분들, 비례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또 밑에 있는 분들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석수가 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선거 전까지도. 그러면서 2번이고 또 넘어간 분들을 중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비례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도 지금 넘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급으로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른미래당보다는 의석수가 많아야지 기호 3번을 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급으로 간다. 저쪽은 4+1로 간다 그러면은 이쪽은 그냥 1+1로 가겠다. 1+1. 예, 1+1도 아니죠. 2죠. 교섭단체니까. 그럼 지금 원내 교섭단체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인영이 오고 오신환이 오고 심재철 의원이 오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심재철 의원이 오고 비례한국당 의원이 오고 네. 오신환이 오고 이인영이 오니까 그림이 아주- 완전히 이인영은 포위당한 상태로 원내대표 회의를 할 수밖에 그렇네요, 없다. 진짜. 예, 지금까지 보면 문희상이랑 이인영이 편먹고 오신환이랑 심재철 의원을 공격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문희상이랑 이인영이 완전히 쪼라들 수밖에 없는 뭐 몇 달뿐이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저희가 보도드릴 때는 2번, 5번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냥 2번, 3번 바로 옆에 있는 거 찍으세요가 되는 거죠. 그렇지. 내 옆에 3번, 나는 2번. 네. 2번 옆에 3번.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네요. 제가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는 2번. 비례, 지역구 비례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2번, 삼삼하게 3번 또 같이 찍어주세요. 하면 되지. 비례는 3번,
이번에는 2번, 비례는 3번.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한번 이름 한번 생각해 보죠. 박한석 부장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이 그동안 많이 수레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이 먼저 알을 박았다니까요. 알 박았어요? 네. 그럼 알을 깨면 안 되나? 일단 네. 홍철희 부장은 저는 자유한국당 3. 기호 3번이니까 자유한국당 3. 우동균 기자는 전 두 가지 생각했어요. 제2 자유한국당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너무 그 노골적이니까 한국자유당. 한국자유당, 이 둘만 바꾸는 거죠. 자유한국당, 한국자유당. 한국자유당. 네. 그것도 괜찮네. 네. 이창근 박사님. 그냥 비례 자유한국당 하면 안 됩니까? 비례 한국당 있다면은 그냥 비례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선명하게. 네, 비례자. 아예 노골적으로. 예, 예. 저는 다 빼고요. 비례당 만들어요. 한국이고 뭐 다 빼고 비례당. 아니면 그냥 한국당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당. 비례투표당. 비례대표당. 기호 3번당. 비례는 여기당.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례대표당 그냥 비례대표. 네. 그럼 사람들이 또 착각해갖고 비례대표당 비례는- 이거 찍어야 되는구나. 그럼 당 이름을 아예 그냥 좌파들도 당을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비례는 여기 찍으세요 당.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요. 차라리 아니, 로또 당첨이라고 하지. 비례대표당 이렇게 찍으면 간단하게 비례대표당. 좋잖아요. 그럼 비례대표당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찍는구나. 비례대표당 찍어야 된다. 3번 오늘도 좋네. 3번. 싹 거의 한 70% 지지율 받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표 계산도 또 해봤대요. 의석수 계산도 해봤는데. 여기 재밌겠다. 예,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지역구 250에 비례대표 50인데 연동률이 50이다. 그래서 25, 25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또 연동률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보통 한 30석 정도를 캡으로 좀 잡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석만 연동형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정당 득표율이 비례한국당이 100%는 안 나올 테니까 그냥 20%만 나와도 20석을 가져간대요. 20%만 나와도 20%만 20석. 나와도. 예, 20%. 홍준표 후보 대선 때보다 낮은 득표율이 나와도 20석을 그냥 받아간다는 거 그냥 아닙니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득표율 20% 있고 연동률 50%니까 실제로는 비례대표 30석을 다 가져간답니다. 근데 캡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16석 플러스 4석이 돼서 20석 정도. 이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구가 없으면요 20% 이상을 받든 20%를 받든 사실 거의 똑같은 거죠. 네. 사실은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연동형 캡 30석을 말하는 게 바로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캡을 안 씌우고 그냥 50석 전체 다 연동률 해버리면요. 한국당 저거 다 가져가거든요. 제가 그동안 정말 극단적 예시도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40% 득표받을 때랑 비례한국당이 40% 득표받을 때 민주당으로 40% 득표하면 우선 배분 빵! 0석입니다. 하지만 비례한국당, 지역구 한 석도 없는 비례한국당이 40% 득표할 경우는 숫자가 60이 나와요. 우선 배분치가. 그러면은 50석이 비례로 걸려 있는데 비례한국당 60석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뭐 보정 작업은 있겠습니다. 결국 거의 싹쓸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연동형 캡을 안 씌우면은 비례한국당이 다 가져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캡을 씌우는 30석만 연동률 하자고 지금 아득바득 우기는 게 바로 이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하기 싫어질 거예요. 완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 정의당도 이거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유민봉 의원이 이렇게 유민봉 얘기한다고 의원, 해. 네. 모든 당이 비례대표 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가 돼도 현행 병립형 똑같죠. 선거제도랑 다를 바 없게 된다. 똑같다. 네. 그래서 만들어라. 근데 비례정당 출연으로 한국당 같은 우파 정당 의석이 늘어날 수 있다. 손해도 안 본다. 그러니까 사실 아니 좌파만 신당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꼭 비례대표 한국당이 아니더라도 우파 정당들 표 조금씩 들어간 것 같고 연동형 표 가져가면은 결국 우파 의석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유민봉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게 없다라는 아무 겁니다. 걱정할 게 예. 없다. 그리고요, 이미 좌파들은 이미 군소정당들이 사실상 어떻게 민주당이 위성정당 역할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좌파는 찢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 뭐 민중당 하다못해 이런 정당들 이미 어떻게 보면 위성정당들 아닙니까? 이미 좌파 쪽은 2중대, 3중대, 4중대 등등이 있지만은 이 우파 한국당 쪽에는 그동안 위성정당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다 몰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야말로 핵폭탄급 프로젝트 정당 비례한국당이 내년 선거에서 비례를 정말 싹쓸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압도적인 구도에 이게 있다.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인 게 네. 뭐냐면
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거 네. 노리고 지금 계속 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 개보당. 5%도 안 되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네. 예. 그렇다면은 비례한국당 만들어지면 바른미래당은요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통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당이 지금 표를 가져가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통합을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바른미래당 뭐 한다고 쳐봐야 수도권인데 말이죠.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생기고 한국당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표를 찍을 때 있어 더 선명성을 갖게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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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는 어차피 망할 땅인데 비례를 찍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자유한국당으로 표를 그렇죠. 몰아주는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 연동형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이거 좋네. 그 다음에 이것도 돼요. 지금 보면은 모 정당이 내년에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이삭죽기 해가지고 본인들이 교섭단체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다 보내면 되잖아. 그- 네, 그냥 비례한국당으로. 비례한국당으로 가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 이삭죽기와 메시지를 기다렸던 정당은 지금 완전히 닭족던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공당이라던가 그 개보수당인지 세보수당인지 그 개보신당인지 하는 네, 개보신당. 뭐 그런 정당들 결국 한국당 그 사람들 뭐 말로는 뭐 무슨 한국당이 수군이 뭐냐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정작 자기들 하는 선거 전략 보면요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이삭 주워가지고 야금야금 먹으면서 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이 비례 전용 정당 만들어 버리면은 그 뭐 세보수당인지 뭐하는지랑 그 우공당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아무튼 심상정이 이렇게 고마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우, 대단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상정아 고마워. 자,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